페이지 13번부터 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는 1번에서 5번까지 등번호를 가진 이제 천재 중학교 축구 선수 5명이 1번에서 5번까지 번호가 적힌 의자 5개 무의식적으로 앉았을 때 2명만 자기 번호에 적힌 의자에 앉고 나머지 3명은 다른 번호에 앉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은요 조금 순열이나 조합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서 오늘 그러한 문제 유형들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로 필기하고 백지시험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바로 수용도부터 할 거예요. 자, 수학에서 수용도라고 쓰이는 문제가 바로 지금 13번 여러분들이 못 풀거나 질문을 했어야 정상인 문제예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먼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 선생님 설명해준 문제 유형이 아닌데 이렇게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유형이 있잖아. 네. 생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네. 근데 그거는 대부분 뭐냐면 전반적인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선생님이 개념적인 부분을 당연히 설명을 하지. 개념을 설명하고 그 문제의 개념을 듣고 공식을 외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조금 냅두는 거는 너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답을 내려고 할 거 아니야. 숙제니까, 공부니까, 그치? 그러다 보면 니네가 머리를 먼저 쓰겠지. 각자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아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을 수 있고, 그쵸? 근데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라는 거는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도 맞아. 질문을 어떤 걸 질문을 해야 되더라? 선생님한테 질문해 라고 했을 때 선생님한테 또는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되겠니? 헷갈리는 문제. 그렇지. 헷갈리는 것도 뭘 물어봐야 돼? 질문을 가지고 올 때 너희는 헷갈리는 것만 있으면 물어봐?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질문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님들한테 뭘 질문하니? 너는 또 엄마나 어른들한테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이라는 걸 하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내지는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뭘 질문해? 모르는 거. 네. 너희는 모르는 거 질문 안 해? 해요. 그러니까 니네는 모르는 걸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모르는 거를 질문한다 라고 먼저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각자 모르는 걸 스스로 해결하려야지. 네. 어떻게? 여기 인터넷 뒤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요즘 너희들의 해결 방식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한다는 건 얘들아, 혼자서 해결한다는 건 내 머릿속에서 방법을 찾고 내 머릿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혼자서 해결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그거를 대답해 줄 사람이 내 옆에 없거나 바로 즉시 답을 얻을 수 없거나 뭐 엄마가 아빠가 출근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 너희는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한 답을 지금 순간 궁금한 나에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용도로 너희는 인터넷을 뒤지는 게 너무 습관되어 있어. 네. 그렇잖아. 영어 단어도 모르는 거 있으면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냐? 아니잖아. 영어 선생님 찾아봐? 아니잖아. 인터넷에 쳐보잖아. 네. 근데 그게 너희는 꽤나 객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는 남들한테 질문하는 걸 잘 못해. 그리고 남에게 질문을 해서 친절하게 답을 못 들을 수 있잖아. 네. 그치?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구청 어디로 가요? 아이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괜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그렇게 사람에게 물어보는 걸 안 하잖아. 네. 감정 섞인 동물들에게 뭘 물어보려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감정도 없고 의식도 없는 기계에다가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얻고 그게 답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사회의 문화고 너희들은 그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너희는 생활하고 자라고 있는 애들이라서 질문을 할 줄도 모르고, 응? 질문을 할 때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소통을 안 하니까. 어른들한테 뭘 질문을 하거나 뭘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울 수도 있는데 니네들은 기계한테 질문만 하지 기계가 너희들한테 고쳐주지 않잖아. 네. 걔네들은 그냥 답만 하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무엇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질문은 얘들아 내가 모르는 거, 이게 제일 먼저 질문이 돼야 되는 게 맞아. 네. 내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 세 번째 질문이 뭐여야 될까? 모르겠지. 니네는 이 두 가지밖에 모르잖아. 이 두 가지만 질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걸 사람에게 갖고 와서 물어보는 것도 되게 용기 내서 하는 거라는 거 알아. 근데 모르는 거 당연히 질문해야 되고요. 네. 풀다가 헷갈리는 거 당연히 선생님들한테 가서 질문해야 되는 거 맞고, 얘들아. 세 번째, 내가 풀다가 답이 나왔어. 그런데 맞았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잘 푸는 건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내가 어디 가는 길을 몰라. 또 물어봐. 근데 내가 이 길인지 이 길인지 갈림길에서 헷갈려. 그래서 안내자에게 물어봐. 그치? 네. 그래서 가다가 내가 온 길이 맞는 길인지 확인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너희는 그 질문을 안 해. 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풀어서 맞아. 그러면 그게 너희는 맞았으니까 너희가 푼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 왜? 자기가 맞았으니까. 내 생각대로 풀었고 내 방법대로 풀어서 답이 나왔으니까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말 이해했냐? 네. 그래서 너희는 그게 내가 옳은 방법으로 풀었건 쉬운 방법으로 풀었건 대충 찍었건 너희는 맞았으면 물어보질 않아. 그게 문제. 그게 아주 큰 문제라는 거야. 응? 지금처럼 13번 문제도 모를 수 있어. 그럼 갖고 와서 물어봐야 돼. 근데 헷갈릴 건 없어. 왜? 생소한 문제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물어보던가. 아니면 내가 풀어서 고쳐서 맞았어.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 맞아요? 라고 안 갖고 와서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니네가 푼 방식이 아싸리 틀리잖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물어보게 돼 있어. 네. 응? 그리고 내 방식대로 했더니 안 되네. 그냥 선생님 가르쳐준 방식이 오래 걸리고 귀찮아 그냥 그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니네 방식대로 풀었는데 맞았어. 그러면 자기가 한 방법이 맞는 줄 착각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 그게 들통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 더 이상 너희들의 그 단조롭고 쉬운 생각이 통용이 안 되는 거지. 너희가 얍삽하게 풀었건 대충 풀었건 또는 이상한 방법으로 생각해서 풀었건 그 방법이 검증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풀었을 때 계속 맞은 문제들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겠지. 그냥 내가 1 더하기 1은 2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되는 쉬운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가 진도를 나갈 때 내가 어려운 문제집을 하니? 아니지. 네. 개념을 알고 그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식을 알 때는 그 개념과 공식을 배우고 암기한 대로 문제의 적용이 잘 되는 것들로 기본적인 개념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집 난이도를 좀 쉬운 걸로 하죠. 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서에서 조금 더 너희들이 중급 정도에 되는 상황으로
실력이 올라가게 수 있게 선생님 레벨이 조금 더 높은 문제집을 하는 거고 시험 기간 때는 상위권 문제집을 푸는 거야. 그러면 기본 베이스가 달라져야 돼? 아니야 얘들아.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은 몇 천 년을 이어온 게 수학이야. 그러면 쉬운 문제집을 할 때는 내 방식대로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다. 이게 훈련이 될 것 같아? 아니라고 그랬다. 상위권 문제를 풀 때도 계속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훈련을 쌓아가서 어려운 문제까지도 이 방법으로 통용이 된다까지를 너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내 말 이해해? 네. 그런데 자꾸 쉬운 단계 문제집에서 내 방식대로 풀었을 때 맞았을 수 있잖아. 꼭 굳이 선생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귀찮음을 감안하면서까지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니네 방식대로 자꾸 풀다 보면 니네 스타일대로 풀게 돼.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을 잊어먹게 되고 결국에 상위권 문제를 갔을 때 너희들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네. 그럼 그때 갖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당연히 혼나겠지. 누가 네 방식대로 풀라고 그랬어? 나는 너한테 너 방식과 내 방식을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훈련을 해서 이만큼까지 올라와야 상위권 문제를 선생님이 말했던 방식으로 설명해 줬을 때 네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네. 그러면 상위권 문제까지 왔을 때 내가 말하던 방식대로 설명을 해줘야 니네가 알아들을 건데 쥐 방식대로 계속 풀어갖고 와서 상위권 문제를 나는 내 방식대로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면 당연히 혼나겠지. 네. 응? 훈련을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맞고 헷갈리는 거 물어보는 거 맞아.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거 찍어서 맞았는데 저 이거 사실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내지는 가장 중요한 거, 특히 공부를 잘하고 싶고 앞으로 고등학생이 돼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네. 그래야 옳은 생각과 옳은 방법이 몸에 배겠지. 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공부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물론 둘 다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게 있어. 공부적 재능. DNA가 좀 다르겠지. 뇌가 당연히 다르겠지. 그럼 똑같이 열심히 했지만 누구는 1등을 하고 나는 10등을 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둘 다 열심히 한 그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1등과 10등으로 비교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아 얘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선에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가 결국에 너희들이 열심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 열심을 배우는 과정은 학생들이 너의 입장에선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네.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나보다 더 먼저 그 길을 간 선배들이나 또는 전문가인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서 자신들이 갈 길을 물어보면서 가는 게 맞고 네. 내가 여태까지 온 길이 잘 온 길인지 물어볼 필요성도 있고 알아들어? 네. 가는 길이 헷갈리면 어느 게 맞는지 의논도 하고 소통도 하고 물어도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님도 있는 거고 나 같은 선생님도 있는 거지. 오빠, 언니들도 있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혼자서 자꾸 내가 나대지 말라고 그랬지. 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문제 유형이 몇몇 개가 있어. 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영도인데요. 저희 수영도가 뭐냐면 그 마인드맵이라는 거 알아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마인드맵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하나 그림에 이렇게 자꾸 파생돼서 자꾸 이렇게 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직도 또는 뭐 가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쭉 나오는 것들 있죠.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수영도라는 건요. 가지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수영도 문제를 언제 사용하느냐
이거는 이 수용도 문제는 얘들아 마지막에 정말 이도저도 안 될 때 보통 이런 경우엔 하나씩 경우를 다 일일이 빠짐없이 찾아봐야 되지. 네. 내 말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어떠한 경우를 일일이 하나씩 다 빠짐없이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빠짐없이 한다는 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하기가 힘들어지거든. 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요런 거는 요렇게 풀어, 요런 식은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요령을 배우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수용도는요, 내가 내 거가 아닌 걸 가질 때 그 문제예요. 내가 내 거가 아닌 걸 매칭을 받았을 때. 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매칭의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런데 내가 내 거를 갖지 않는 거 또는 내가 내 거를 가졌어. 근데 나는 내 거를 가졌는데 쟤네들은 자기 거가 아닌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내 거를 갖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다 뿔뿔이 흩어지는 케이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의 등번호가 1번이네, 그 다음에 등번호가 2번이네, 등번호가 3번이네, 등번호가 4번이네. 내가 4까지만 할 거야 일부러. 네. 문제답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애들이 다 서로 4명이야. 서로 다 자기 물건이 아닌 걸 가진, 그러니까 매칭을 당하는 거야. 갖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1, 2, 3, 4번이라는 애들이 있잖아. 네. 근데 이 4명이 예를 들어서 농구 경기를 하러 갔어. 2대 2로. 농구를 했어. 근데 막 가방을 다 메고 갔잖아. 근데 가방 모양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농구 골대 밑에다가 가방을 다 내려놓고 막 농구를 했어. 그리고서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우연히 가방을 집어들었는데 그 가방이 내 가방이 아닌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내가 내 가방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넷이서 가방을 딱 잡아들었는데 내게 아니네? 좀 비슷한 줄 알고 같은 검은색인 줄 알고 딱 집어들었는데 내게 아니네? 영수야 이거 네 거다. 그러게 영수도 내게 아니네? 야, 미영아 이거 네 거다. 약간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4명이서 모두 다 자기 가방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수용도라는 것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자, 수용도를 그릴 때는요 가지치기를 한다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1번 애가 자기 가방을 갖지 않았다는 건 2번이나 3번이나 4번의 가방을 가졌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2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쓸게요. 네. 2번이나 3번이나 이제 4번의 가방을 쥐어줬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얘는 받아야 내 가방이 아닌 걸 잡을 거 아니야.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했어? 네. 그러면 내가 2번 가방을 만약에 들었을 때를 한번 얘기해보자. 네. 그러면 남은 가방이 몇 개야? 1번, 3번, 4번 남았지. 네. 그러면 얘는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중에 아무거나 들어도 되지. 네. 그렇잖아. 그럼 얘가 1번을 들었을 때 2번하고 1번하고 써먹혔으니까 얘는 이제 3, 4번이 남은 거잖아. 네. 그러면 3번을 잡을 수도 있고 4번을 잡을 수도 있는데 3번을 잡으면 자기가 자기 가방 들면 안 되지. 네. 이해했나? 네. 그러니까 3, 4번의 케이스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거야 얘들아. 네. 그럼 얘는 뭘 잡아야 돼? 4번을 잡고 얘는 남은 3번을 잡아야 이렇게 잡아야 얘네들이 다 뭐가 된 거야? 서로 다른 사람의 가방을 잡은 케이스가 되는 거야. 네. 이해했니? 네. 자, 그럼 얘도 한번 얘기해볼까? 2번, 3번이니까 몇 개 남았어? 1번이랑 4번 남았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 잡아야 돼? 4번까지 생각하려면? 대답해봐. 네. 1번하고 4번 가방이 남았어. 내가 1번 가방을 잡으면 얘 입장에서 1번이랑 4번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 다 3번 건 아니니까. 네. 이해했냐고? 네. 그럼 내가 1번을 잡으면 얘는 4번 하나 남으면 나 때문에 얘가 지 가방을 갖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네. 남 생각 없이 내가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러면 얘는 몇 번을 잡아야 되냐? 4번. 4번을 잡고 얘는 그러면 남은 1번을 줘야 우리 넷이서 모두 다 다른 가방을 갖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 가방이 이미 사용이 됐네? 그럼 네. 몇 번이랑 몇 번 가방 남았어? 1번, 3번은 남았죠. 그럼 얘는 뭐 잡아야 돼? 1번 잡아야 되죠. 네. 자기 거 잡으면 안 되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몇 가지 나왔어? 세 가지 나왔지?
내가 2번 가방을 잡은 케이스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 내가 2번 가방을 잡거나 3번 가방을 잡거나 4번 가방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수영들을 그려보는 거야. 네. 그럼 보나마나 몇 가지씩 나오겠어? 세 가지. 세 가지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 나온 거에서 곱하기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서 총 9가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네. 수영도 언제 한다고? 내가 내 거 아닌 거 할 때.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자 1, 2, 3, 4, 5죠. 선생님이 얘기해주세요. 1, 2, 3, 4, 5인데 1, 2번이 자기 걸 잡았어. 네. 그러면 1, 2, 3, 4, 5에서 1번은 자기 거, 2번은 자기 거 한 거야 이미. 네. 그럼 3, 4, 5만 두고 하면 돼. 네. 알았어? 네. 그러면은 3번은 4번 가방이나 5번 가방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써보라는 거야. 네. 그래야지 수영도 하는 거 할 줄 알아요. 네. 내가 이 확률과 통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배운다 그랬죠? 네. 그때 가서 이 수영도가 뭔지 모르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네. 니네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수영도가 뭔지 배웠잖아. 네. 문제집에서 문제를 해서 나와서 내가 설명했잖아. 네. 그럼 개념 설명할 때 이게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안 나왔던 얘기 얘들아. 네. 개념 설명할 때 안 나오는 거야. 알아들었어? 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걸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너희가 그걸 질문해야 너희들이 또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네. 물어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냥. 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살아야 돼. 알아들었어? 네. 자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좀 넘겨보세요. 야, 너희 혹시 실핀 없냐? 없어? 너 실핀 갖고 땡큐. 나 오늘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발라봤더니 머리가 아주 그냥 산이 되네. 귀엽지? 자, 선생님이 근데 계단 문제는 가르쳐 줬었어요. 네. 그 계단 문제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얘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넘겨서 이 확률 파트 넘어가면 요 수영도 문제랑 비슷한 걸 먼저 얘기해 줄게요. 네. 비 오는 문제 있는데 어디니? 비 내리는 문제 있어요. 비 오는 문제를 볼게요. 176페이지에 12번. 자, 비 오는 문제 12번. 12번 보세요. 12번. 네. 12번 봤어요? 네. 자,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예제로만 설명할 거예요. 이들이 선생님 설명 듣고 풀면 돼요. 네.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알았니? 네.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럼 해가 떴다는 얘기잖아. 네.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7분의 6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네. 알았니? 네.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보자.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얘의 6번인 거야. 네. 6번이 뭔지 설명했죠? 네.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던가 다음 날 비가 오지 않던 거겠지. 네.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는 게 4분의 3이면 얘는 말해주지 않아도 니네가 4분의 1인데를 알아야 돼. 네. 그러면 해가 떴다. 비가 오지 않은 날 네. 다음 얘 6번은 뭐겠어? 비가 오겠죠. 네. 알아들었어요? 네. 요것은 확률이 7분의 1이겠죠.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얘와 얘를 가르쳐 주더라도 얘네는 너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네. 알았니? 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비가 왔대. 네.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왔어. 그러면 화요일이 지나서 수요일 날도 비가 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네.
너희는 목요일까지 안 나가. 네. 목요일까지 나가면 저 수영도 비슷하게 그려지는 애가 엄청 많아져. 네. 그래서 거기까지 보통 잘 안 나가. 중학교 때는 3일로 끝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뭐 목요일까지 가더라도 못 풀 문제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문제가 뭐야? 월요일날 비가 오고 나서 수요일날 계속 비가 낼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화요일날 비가 왔어 안 왔어? 모르는 거야. 네. 그럼 그 가능성을 다 두고 문제를 푼다는 거지. 네. 화요일날 날씨가 뭔지 모르는 거가 문제야. 이해했어? 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월요일날 비가 왔어. 그럼 화요일날 어떻게 될 수 있어?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 네. 이렇게 가능성을 두고 푸는 거야. 네. 그러면 수요일날은 마찬가지로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화요일날 비가 안 왔지만 수요일날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얘들아. 네. 그 중에서 뭐만 구하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거냐면 비가 오는 케이스를 물어본 거야. 네. 그러면 너희가 수요일날 비가 오는 케이스니까 요 케이스랑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요 과정까지 오게 된 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를 구해서 더 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사실상 케이스가 4개가 나오는 거야. 네. 월요일날 비가 오면 수요일날 날씨에 대해서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네. 그것들 중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네. 자, 이거는 월요일날 비가 왔다는 전제하에서 수요일날 비가 오는 것을 물어본 거죠. 네. 요 비 오는 문제가 중학교 때는 그냥 비가 오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푸는 것만 배우는 거지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요게 고등학생이 되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로 따로 배워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비가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요일에도 비가 오는 거 이런 거를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이제 또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중학교 때 되게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거야. 네. 그리고 비 오는 문제는 지금처럼 수영들을 그려서 하셔야 돼요. 네. 수영도 중에서도 해당되는 케이스를 지금 선생님처럼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보고 하는 거지.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4분의 3. 근데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다가 4분의 3.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또 비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 4분의 3이죠. 네. 근데 연달아 계속 와야 되죠. 네. 날짜가 안 지나갈 리가 없잖아.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곱하겠지. 네. 그래서 얘는 16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경우는 4분의 1이죠. 네.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문제에서 가르쳐준 거 아니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았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얘가 7분의 1이죠. 네. 자,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라고요? 곱해요. 곱해요. 그래서 28분의 1이고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계산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 너하고 너를 어떻게 하라고? 네. 더해주는 거야. 케이스 분류하는 거는 선생님이 항상 더해줘야 된다 그랬죠. 네. 요 케이스랑 어떻게 해? 더해준다. 16분의 9 더하기 28분의 1을 계산해서 써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봤는데 몇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니네가 못 풀거나 나한테 갖고 와서 물어봤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 네. 정면이가 갖고 와서 나한테 물어본 거 같구나. 지불금액 가지수와 지불금액 방법수가 있어. 네. 자, 요거는요 좀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내가 지금 주머니에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2,000원이 있어. 선생님이 2,000원이 있는데 5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2개랑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는 거야. 네. 이해했니? 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2,000원 있는 거 맞잖아. 네. 그지? 네. 근데 내가 문방구로 가서 뭘 샀어.
근데 1,000원이래. 네. 그러면 내가 1,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는 1,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맞아. 지불 방법수는 두 가지야. 500원짜리 두 개를 1,000원으로 내던가 1,000원 한 장을 내던가. 근데 지불 금액까지 쓰는 1,000원 한 가지지. 네. 그렇잖아. 내 말 이해해? 네. 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들아, 내가 이걸로 낼 수 있는 돈의 가지수는 500원짜리 두 개 있다 그랬어. 네.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까지 낼 수 있지. 네. 이해했어?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500원도 내고 1,000원도 내고 1,500원도 낼 수 있고 2,000원도 낼 수가 있잖아. 네. 내가 지금 말한 건 지불 방법수야, 지불 금액 가지수야? 지불 금액.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낼 수 있는 지불 금액 가지수를 말하는 거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 지불 금액 방법은 내가 지금 말한 거 네 가지는 지불 금액 가지수야. 네. 지불 방법을 말하자. 내가 500원을 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네. 동전 두 개니까 요 동전, 왜 동전이 얘들아 다 똑같아 달라? 똑같지 너희는. 그지? 너무 막 따지지 마. 네. 보면 연도라는 게 있지. 네. 물론 2024년도에 다 발매된 연도도 있어. 네. 근데 지폐는 다 번호가 1년 번호라는 게 다 틀리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 네. 아까 동전도 얘들아 뭐 1974년도에 나온 동전도 있고 네.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뭐 손때 묻은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찌그러진 정도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 네. 어떻게 두 개가 동전이 선생님 2020년도에 나온 500원짜리 동전 두 개 똑같은 건데요? 라고 하지만 기스난 게 다르지.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거라 생각하는 거야. 네. 내 말 이해했나? 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내가 500원을 지불하는 때 좀 더 새 돈을 내가 갖고 싶고 큰 돈을 주는 거야.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두 가지야. 자, 1,000원 낼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지. 1,500원 낼 수 있는 건 1,000원짜리 하나랑 새 동전, 1,000원짜리 하나랑 한 동전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도 두 가지야. 그럼 얘는 몽창 다 내는 건 한 가지지. 네. 그러니까 지불 방법 수가 훨씬 많이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 이해해? 네. 알아들었어? 네. 자, 요게 총 몇 가지가 나왔어? 7가지 나왔죠? 네. 아니야? 맞아요. 봐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걸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이거 네. 고등학교 와서 또 똑같이 나와. 근데 중학교 때 안 배우고 올라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뭐 중학교 때 배웠을 때 까먹어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배웠는데 까먹는 거랑 고등학교 때 가서 다시 기억하는 거, 근데 그거랑 아예 안 배워서 처음 듣는 거랑은 다른 거야 얘들아. 자, 첫 번째 지불 방법수부터 할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쉬워요. 네. 동전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어. 네. 그게 100원짜리 동전이 피게, 뭐 또는 500원짜리 금액의 단위가 다른 걸 피게 100원짜리를 하자 그냥. 네. 자, 100원짜리 동전,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가 있다고 치고 얘기하자. 응? 네. 얘가 3개, 얘가 3개, 얘가 얘 4개라고 해. 서로 다르게. 그 다음에 얘가 2개 이렇게 있다 치자. 네. 알았니? 네.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understand? 네. 이랬을 때 얘네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수는 P개, 얘는 Q, 네. S 말하는 거야. 얘는 R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네. PQ, R개가 있을 때 자, 100원짜리 4개를 사용하는 방법 말해봐. 100원짜리 1개 사용하는 방법, 2개 사용하는 방법, 3개 사용하는 방법. 자, 지금 동계산 되고 있지? 네. 100원, 200원, 300원까지 했다. 네. 4개 다 사용하면 400원까지 낼 수 있지. 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 뭐야? 아예 안 내는 방법. 네. 빵원. 사용하지 않는 거. 내 말 이해해? 네. 물건 가격이 500원이면 그럼 100원짜리 사용해 안 해?
물건 가격이 500원이야. 100원짜리 지금 사용해야 안 해. 안 하겠지. 500원짜리 하나로 주겠지. 100원짜리 4개 다 모아봐야 500원이 돼야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네. 내가 물건값이 500원이야. 그래서 500원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얘는 사용하지 않고 얘는 사용하지 않고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사용하겠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100원짜리 4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5가지라는 거지. 네. 그럼 100원짜리 P개가 있어. 그럼 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P 플러스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빵원을 의미하는 거야. 빵원. 알아들었니 얘들아? 네. 그러면 500원짜리도 낼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되겠지. 네. 그러면 당연히 Q 플러스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왜냐면 500원짜리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야. 네. 내가 만약에 1200원이야 물건이. 네. 과자 하나 샀는데 1200원이야. 그럼 지폐 한 장이랑 네. 200원 2개를 내면 500원을 사용하지 않잖아. 네. 물론 거스름돈 있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선생님 1,500원 주고서 300원 거슬러 받으면 되지.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네. 알았어? 네. 자, 그 다음 1,000원짜리 2개는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거 한 장, 2장 다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R 플러스 1개, 다시 말해서 3가지가 되겠죠. 네. 이해했어? 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너도 사용하지 않고 너도 사용하지 않고 너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오케이? 네. 이 3가지가 모두 사용되어지지 않는 방법은 물건만 갖고 오겠다는 거지. 네. 그냥 영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물건을 훔쳐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네. 물건만 갖고 오고 돈을 빵원을 주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그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빵원인 너 빵원을 사용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빼주자 이런 뜻이야. 네. 그래서 지불 방법순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했냐? 네. 자, 요거 그럼 얘기해볼까? 자, 내가 지금 요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예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까지의 3가지를 뺐으니까 59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이해했냐? 네. 어려워? 아니요. 안 어렵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지불 금액 가지수. 자, 얘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뭔 말인지 알겠어? 2100원, 2200원, 2900원, 3000원, 뭔 말인지 알아 그래? 알아요. 그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네. 다 내면 얼마야? 3,900원까지 낼 수 있지. 네. 네. 내 말 이해했어요? 네. 100원부터 3,900원까지 다 낼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얘들아. 네. 근데 그때 금액 방법수를 말한 게 아니라 지불 금액 가지수는 내가 지금 막 불러낸 것들이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알아들었어? 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금액 가지수야. 그러면 내가 100원부터 3,900원까지 전부 다 39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제 그런 걸 계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내 말 이해했니? 네. 자, 이 지불 금액 가지수 예를 들어서 얘들아 1,200원을 계산해봐. 여기선 1,200원 한 가지를 말하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선 1,2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1,2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1,000원짜리 한 장과 200원을 낼 수도 있지만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2개를 이용해서 1,200원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지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네. 이해해? 네. 내가 지금 뭘 구별하고 있는지 알겠어? 네. 자 그럼 봐. 지불 금액 가지수라는 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랑 똑같이 계산해요. 알겠습니까? 네. 계산 방법은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금액이 낮은 100원짜리 금액과 500원짜리 금액과 여기서는 제일 윗돈이 1,000원이잖아. 네. 단위가 큰 게. 그죠? 네. 그런데
아랫 단위 금액이 모여서 윗 단위 금액에 해당하는 값을 만들어내면 네. 즉 500원짜리 잘 듣고 100원, 1000원짜리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네.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비교하는 거야. 네. 100원짜리들이 모여서 500원의 단위를 만들어냈어? 못 만들었어? 대답해봐. 못 만들어냈지? 네. 100원짜리 4개가 모여서 500원을 만들어냈냐고? 아니요. 못 만들어내잖아. 네. 그러면 얘네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네. 근데 500원짜리 애들이 모여서 윗 단위 금액이야. 윗 단위 금액이야. 네. 윗돈 전부 다른 말한 게 아니야. 네. 500원짜리 모여서 500원짜리가 모여서 얘네가 모여서 윗 단위 금액을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 만들어내고도 나왔지. 네. 그러면 아랫 단위 금액이 모여서 1,500원이 됐잖아. 네. 윗 단위 금액인 1,000원을 만들어냈으면 이 1,000원이 무너져 내려서 500원이 되는 거야. 네. 내 말 이해해? 네. 자, 계산을 할 때 내가 지금 요령을 얘기해 준 거야. 지불 금액까지 수를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이렇게 다 손가락으로 세면서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렇게 세는 거야. 그렇게 세는 건데 그렇게 언제 세? 네. 여기다가 만약에 500원, 1,000원, 만원짜리 3장 이렇게만 나와봐. 그럼 큰일 나지는 거야, 얘들아. 네. 그치? 그러니까 요 지불 금액까지 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아랫 단위 금액이 아랫사람이야. 네. 아랫 단위 금액이 모여서 윗 단위 금액을 만들면 윗 단위 금액이 무너지는 거야. 알았어? 네. 아랫 단위 금액이 지표화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윗 단위 금액이 바로 아랫 단위 저 멀리까지 가는 건 나중 얘기고 윗 단위 금액이 아랫 단위화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100원짜리는 여전히 몇 개야? 4개죠. 네. 왜? 얘네는 500원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애들이 된 거야. 네. 내 말 이해해? 네.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힘을 합쳐봐야 500원 단위 자기 윗단위 금액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야. 응? 네. 그런데 500원짜리가 3개가 모여서 윗단위 금액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야. 네. 1,000원을 건드렸으니까. 알았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1,000원이 2개가 있었잖아, 얘들아. 그럼 네. 얘가 얼마야? 2,000원이잖아. 네. 이 2,000원이 몽창 500원 하로 전환되는 거야. 네. 그럼 500원짜리 몇 개 취급하란 얘기야? 그렇지. 얘가 500원짜리 4개로 취급당해져서 여기에 합류가 되면 실질적으로 500원 몇 개? 7개 취급하란 얘기야. 네. 내 말 이해해? 네. 그래서 이 500원 단위 7개 처리가 된다는 뜻이지. 네. 그리고 답을 쓸 때, 계산을 할 때는 이 방식을 똑같이 하는 거야. 네. 따라서 몇 개? 5개. P 플러스 1. 네. 그러니까 너만 계산하면 돼. 알아들어. 네. 그러면 얘는 뭐 7 더하기 1이니까 8. 8 더하기 1 해야 되잖아. 네. 알아들었어? 네. 거기서 못 빼라고 1이. 빵원 1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얘는 5, 8, 40에서 하나 뺐으니까 39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불 방법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맞아. 그러면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너 4개, 너 1개, 너 2개. 그러면 500원짜리 1개가 100원, 1000원짜리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지. 100원짜리 4개가 500원도 못 건드리지. 네. 그럼 이때는 지불 방법수나 지불 금액 가지수나 똑같이 나오는 거야. 누가 무너질 게 없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100원짜리가 6개야. 그럼 500원 건드렸지. 네. 그럼 500원도 100원화 되지. 네. 근데 500원도 1000원을 건드렸지. 네.
그러면 1,000원 입장에서는 500원이 될 것 같아? 100원이 될 것 같아? 100원. 그렇지. 싹을 무너지는 거야. 제일 낮은 아랫단이. 네. 내 말 이해했니? 네. 알아들었나 얘들아? 네. 지금처럼 내가 중간 단계에서 여기서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까지 내려오지만 만약에 100원짜리가 6개면 다 100원짜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문제 중간에 하나 나와요. 근데 니들 문제 풀 때 왜 그런 거잖아. 100원짜리 동전 X개, 500원짜리 동전 Y개, 뭐 1000원짜리 동전 Z개를 합하여 뭐 3,000원을 만드는 방법을 구하라. 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네. 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제일 큰 단위부터 3장, 빵장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하는 거야 얘들아. 네. 이건 누구나 끼는 거야. 네.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그런 건 그 문제 아니에요. 네. 알아들었나? 네.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14번 176페이지에 14번 같은 거 선생님 좀 볼게요. 네. 요게 이제 뭐냐면 도형 널뛰기 하는 문제가 나와요. 네. 선생님 보세요. 여기 연립방정식 배웠죠?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사각형 갖고 설명할게요. 너희들 책에서 삼각형이랑 오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육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네. 자, A라는 점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거리를 한 칸씩 이동하여 점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잖아. 네.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건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자, 내가 지금 4칸으로 만들었을 때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D라는 점이 의미하는 점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오각형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삼각형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육각형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네. 자, 얘가 스타트야. 네. 점 P가 여기 갔어. 그러면 주사위 눈에 던져서 1이 나왔겠죠. 네. 라고만 생각하면 틀려요. 1이나 5가 나오면 되죠. 네. 이해했나 못했나? 했어요. 자, C라는 점이 왔다는 건 주사위 눈이 2거나 6이어야 되겠지. 네. 6이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와야 C라는 점이 오게 되잖아. 네. D라는 점이 오는 수는 3밖에 없겠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주사위에 던지는 거야, 주사위에 던지는 거. 네.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잖아. 네. 자, A라는 점은 4라는 수가 오면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질문. 주사위 하나 던져서 C라는 점이 올 확률을 말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2가 되죠. 네. 또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6분의 2인 이유가 뭐야? 2와 6이라는 두 수가 나타나줘야 되잖아.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네. A라는 점은요, 얘가 무슨 사각형? 아니, 무슨 사각형? 야, 미안, 쏘리. 사각형. 네. 변이 몇 개? 네. 4개. 삼각형이 나오면 변이 몇 개? 세 개. 3개. 오각형이 나오면 변이 몇 개? 5개. 얘네가 의미하는 이 도형의 각형, 다각형은요, 네. 변의 개수를 n개라고 합시다. 네. n각형이죠, n각형. 네. 변의 개수가 바로 4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했어? 네. 이 변의 개수로서 남은 나머지를 표현하는 위치들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4의 배수가 아니라 네.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그 위치야. 이해해? 네. 그러니까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자리.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가지의 배수, 10가지라는 수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네. 또는 주사위를 2개를 던지는데 두 눈의 합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12까지 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여기는 합이 4, 8, 12가 되는 모든 수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야. 네. 4가 되는 경우 1, 3, 3, 1, 2, 2 이렇게 다 따져야 되는 거야. 네. 내 말 이해했냐? 네.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0점, 얘는 나머지가 얼마? 1인점, 얘는 나머지가 2인점, 얘는 나머지가 3인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좀 더 유창하게 쓰면 A라는 점은 4K 4의 배수라고 얘기한 거야. 네. 그럼 B라는 점은 4K 플러스 1 나머지가 1인점이라고 쓴 거야. 네. 여기는 4의 배수인데 나머지가 2니까 4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썼다는 뜻이야. 네. 이해하고 있어? 네. 그럼 얘는 뭐겠어? 4. D는 4K 플러스 3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각형은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이 오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삼각형은? 3개. 삼각형으로 된 거는 변이 3이잖아, 얘들아. 네. 그러니까 그 변 n으로 나누었을 때 삼각형은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하게 되면 뭔 얘기인지 알겠냐? 네. 여기서부터 스타트하잖아.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속 여기는 뭐야? 3의 배수가 온다는 거야. 네. 여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만 오게 되는 점들이다. 그런 점의 위치를 얘기해 준다를 알고 풀란 말이야. 네. 그래야지 이걸 자꾸 연필로 슥슥슥슥 그리면서 안 하고 숫자를 딱딱딱 찍어서 하게 되는 거야. 네. 내 말 이해했어? 네. 니네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자꾸 돌려봤잖아. 그치? 네. 그럼 1, 2, 3, 4,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막 자꾸 그렇게 해봤을 거 아니야. 네. 좀 그렇게 해봤어야 선생님 설명이 더 귀에 들어오는 거야. 네. 니네가 머리를 써보고, 니네가 노력을 해보고, 니네가 아이디어를 끌어와야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펙트가 더 많이 오게 돼. 네. 처음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딱 해주면, 그냥 니네는 받아먹은 거밖에 안 돼. 니네가 머리를 뭘 썼어? 하나도 안 썼어. 그럼 네. 금방 까먹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네. 그럼 그냥 머리 안 쓰고 니네가 머리가 안 써지면 뇌가 발달을 안 해. 뇌를 자꾸 틔워줘야 돼. 너 아직 어리잖아. 네. 어려워. 니네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 아직 공부를 올해 중2 때, 중3 때, 고1 때, 고2 때 니네들이 이제 앞으로 편할 날이 없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희들은 점점 어떻게 돼? 노는 시간이 없어지게 돼. 네. 알았냐? 네. 어쩔 수 없어. 그 시간들을 전부 다 공부로 채워가야 되는 시기만 남은 거야. 네. 그리고 나중에 언제 놀아? 대한민국 애들은 대학 가서 놀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